아직 비용적인 부분의 진입장벽이 높기는 하지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더 많이 보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치과의 신경치료, 그리고 그에 관련한 상대적으로 새로 나온 신경치료 기술에 관한 소개입니다. 우리가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을 때 마주하게 되는 상황 중 하나가 이가 많이 썩으셔서 신경치료해야 합니다 인데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아플 것만 같고 신경치료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때문인지 신경을 어떻게 할 것만 같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 흔한 반응일 것입니다. 이렇게 신경치료가 반갑지만은 않은 것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경치료를 들어가게 되는 치아는 보통 많이 심하게 썩어서 빼기 직전의 치아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최후의 보루로 해보는 것이 신경치료이기 때문에 염증이 심한 경우는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신경이랑 혈관에 해당하는 치수라는 조직의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것이 그리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또 신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편의상 1개, 2개, 3개 개수로 불리우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근관계, 그물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빠짐없이 치료한다는 것은 감히 인간의 재주로는 조금 버거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비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오염된 토양에 개미들이 다수의 개미굴을 아주 복잡하게 파서 개미 왕국을 건설했다고 쳐보자고요. 우리는 토양이 오염된 원인인 개미들을 소탕하려고 개미굴에 드릴 같은 걸로 길도 크게 내보고 길을 통해서 개미들을 죽으라고 막 락스 냄새 나는 독한 소독물을 흘려 보낼 거예요. 개미 입장에서는 이렇게 홍수가 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아주 작은 개미가 몰래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락스물보다 더 독한 약을 흘려 짜놓고 일주일 정도 묵혀두는 거예요. 몰래 돌아다니다가 죽으라고. 일주일 묵혀둔 후에는 혹시 개미알 같은 게 남아있거나 또 밖에 있던 개미가 몰래 다시 개미굴에 알을 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청소한 개미굴 내부를 지우개랑 지우개 똥 같은 아주 빽빽하게 밀어 넣어서 나중에 개미가 다시 들어올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개미를 소탕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기존 방법에는 작게나마 단점들이 조금 있어요. 단점 그 첫 번째는 개미굴이 단순하게 생기면 괜찮은데 막 심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보통 앞니 말고 어금니가 이런 경우에 속하는데, 전에 근관계 사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굴이 단순하지 않고 그물처럼 다수로 얇게 퍼져 있다면 어쩌면 락슨물이나 독한 약으로 개미를 다 죽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개미굴이 저기 땅 깊은 곳까지 잔가지처럼 퍼져 있다면 더 그렇겠죠. 단점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독한 약을 넣고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한 번에 끝내지를 못하고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 이상 소탕 작전을 시도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서 땅이 다시 좋아지면 다행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다시 살아나질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땅 주인한테 엄청나게 혼나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방역업체 같은 역할인 거죠. 내가 한 달이나 땅을 빌려줬는 그깟 개미 하나 못 죽여? 그래서 이렇게 땅 주인들한테 구박을 받던 한 방역업체가 서러움에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했어요. 포켓몬스터라는 만화 영화에 피카츄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마치 개미굴에 물 같은 거를 흘려보내서 피카츄의 100만 볼트를 흘려보내면 어떨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물은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흘러 들어간 개미굴에 물을 빠짐없이 채워서 전기 같은 거를 흘려보내면은 개미가 한 방에 다 소탕될 수 있지 않을까. 개미든 작은 개미든
개미 알이든 싹 다 전기로 태워 죽였기 때문에 그 뒤의 일은 훨씬 편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한 번에 끝낼 수 있고, 혹시 개미를 다 죽인 게 확실함에도 오염된 땅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뭐 개미 때문이 아니라 두더지 같은 애들이 하도 땅을 파놔가지고 땅이 뭐 금 같다거나, 뭐 그게 아니면은 땅 주인이 땅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다른 변인들을 원인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한 번에 끝낼 수 있고, 또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원인의 의함이라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니 땅 주인도 좋고 방역업체도 욕먹을 일 없고 서로서로 좋은 거죠. 자,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비유였고요. 피카츄 100만 볼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이 바로 이 플라즈마라는 이름으로 임상에 나온 지는 꽤 되었어요. 다만 의료 영역이라는 것의 대상이 살아있는 생물, 자칭 최고 존엄이라 일컫는 인간이다 보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는 많은 원장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아직 비용적인 부분의 진입장벽이 높기는 하지만 한국 원장님들은 환자분들을 안 아프게 하는 것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고, 신경치료 영역에서만큼은 세계 어디를 내놔도 꿀리지 않을 만큼 앞서가는 기술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더 많이 보급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참고로 저는 이 영상 제작에 있어서 해당 업체의 후원 일절 받은 적 없고, 기계 자체도 한 푼도 안 깎아주시고 구매해서 써왔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환자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비유를 들어가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해당 기술을 설명하는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